안녕하세요. 제 일상은 크게 특별할 것 없지만 저는 제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늘 가족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중반의 전업주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집안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지칠 때도 있지만 음식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를 닮아 손맛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이런 자부심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한식밥집을 운영하셨는데요. 밑반찬 하나까지 정성 들여 만드셔서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단골들만 오시던 밥집이었는데 점점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결국 한식 뷔페로까지 확장하게 되셨어요. 뷔페로 바뀐 뒤에도 손님들은 여전히 엄마의 손맛을 칭찬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요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만드는 음식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엄마는 왜 일을 만드냐고 하시면서도 친구들이 감탄하면 행복해 하셨어요. 친구들이 너희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냐고, 김치찌개는 학교에서도 자주 나오고 흔한 음식인데도 이건 진짜 뭔가 다르다고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제 단짝 친구는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라면 평생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쑥스러워 하시면서 또 놀러 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또 한 번은 학교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만들어주신 고등어 조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까지 입맛을 다시셨던 기억이 나요. 알고 보니 선생님도 우리 엄마 식당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요리가 단순히 입에 넣어 먹는 것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의 식당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지금은 저만의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어요. 엄마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엄마가 본인 피가 섞이기는 한 것 같다고 칭찬해 주시는 걸 보면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마의 식당을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 곳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바로 우리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이거든요.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밥집을 운영하시던 시절 거의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의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있는 시간을 묘하게 맞춰서 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죠. 한 번은 남편이 오늘은 갈치조림이 나온 거냐면서 이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갈치조림 좋아하는 건 알아도 매일 해주긴 힘들다며 우리 딸이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고 가라고 대답하셨죠. 그냥 넉살 좋은 손님이라 사장인 엄마랑 주고받는 작은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시선이 저에게 자꾸 머무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만들어주시는 밥 맛있지 않냐고 툭툭 던져오던 말들이 점점 오늘도 같이 요리하셨냐며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리에 대한 칭찬은 점점 저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말로 변해갔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는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친밀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밥집에 드나들던 남편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날은 아직도 선명하답니다.
아이, 저 합격했어요. 이거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장사 계속 해주셔야 해요. 그냥 사장님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저 정말 공부가 도저히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마다 사장님 식당에 와서 맛있는 밥 먹고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어머나, 아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합격 축하해요. 그러면 제가 시험 합격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이제 밥값은 더 올려받아도 되는 거 맞죠? 아이, 그건 좀 봐주세요. 대신 제가 감사의 표시로 저녁 사겠습니다. 사장님도 따님도요. 그동안 요리하느라 바쁘셨으니까 이번에는 남이 만들어준 맛있는 식사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일부러 받은 곳이 있어요. 사장님이랑 따님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큰 힘이 됐거든요. 그날은 처음으로 엄마와 저, 그리고 남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날이었어요. 마침 아빠가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랑 엄마만 같이 저녁 먹으면 됐거든요. 그냥 웃기고 투명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남편의 진중한 태도와 정직한 마음이 제 마음을 살짝 흔들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봐서 엄마도 바로 남편의 호감을 눈치채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가게 단골이랑 엮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약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남편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빠랑 두 분이서 속닥속닥 하시더니 저 사람 괜찮은 사람 맞는 것 같다고 자신도 괜히 반대했던 것 같다며 잘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까 남편도 더 용기를 내더군요. 저희 조금 더 진지하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반해서 계속 좋아해 오고 있었어요.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항상 사장님과 당신이 계셔 주셔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 곁에 항상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한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시험 공부하느라 힘드실 텐데 항상 밝게 들어오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 식당 주인의 딸로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와, 제 마음을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제가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괜히 부담드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용기 내길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해서 당신께 떳떳한 사람이 될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저도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의 연애를 거쳐 저희는 결국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남편은 지금도 엄마의 손맛이 자기 성공의 팔알이라며 저희 친정에 정말 잘해요. 장모님 찬스를 쓰는 건 물론이고 진심으로 엄마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고마울 정도예요. 엄마 아빠도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다면서 흐뭇해 하시고요.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홀시어머니 한 분 계셨는데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는 세상에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 나이대 분들 중에서는 흔하지 않게 시아버지가 가사 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시며 영업직에서 한가닥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도 엄청 마시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 술고래이신데다가 담배도 적지 않게 태우셨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바깥일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 뒤늦게 가사일에 흥미를 붙이셨다고 했죠. 이름을 크게 날렸다고 하고 경력을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하신 집안일을 보면 조금 어설프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회사에서는 한가닥 하셨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물도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신 타입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손맛이랄 게 없는 분이셨어요. 항상 자신만만하게 레시피를 찾아보고 손 크게 음식을 만드시지만 정작 결과물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정성껏 만드셨다고 생각해서 부르실 때마다 시댁에 달려가곤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김장을 크게 하셨다며 김치 맛을 보러 오라고 부르셨는데요. 김장이라길래 특별히 기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김치 안 먹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그 맛을 구현해 내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한 입 먹는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속으로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치가 짜다 못해 혀가 아릴 정도였고 양념은 섞이지 않아 이상한 향이 났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김치였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하시니 차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올해 김치는 진짜 끝내준다. 내가 요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내가 무슨 김치를 담가 그러면서 걱정했거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 김치 먹고 놀랐을 거다. 그래도 내가 젊을 때부터 바깥일만 했던 사람치고는 꽤 잘한 편이지 않니? 그러게요, 어머니. 좀 짭짤하긴 한데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신 걸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다음번에 제가 어머니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저도 장모님께 배운 거 어머니께 알려드릴게요. 그지? 밥도둑이지? 원래 김치는 쌀밥이랑 먹어야 맛있는 법이지. 네가 도와줄 필요는 없어. 이제 나도 손맛이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거든. 이거 옆집에도 좀 나눠준 게 좋을 것 같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든 첫 김치인데 저희 부부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큰 김장을 직접 하셨으니까 맛이야 조금씩 조정하면서 더 좋아질 테니까 내년에 이웃분들께도 나눠드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억지로 김치를 입에 넣었는데 차마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릴 수가 없어 남편이 애둘러 표현했지만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시더라고요. 급기야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에 빠져 계시길래 저희 부부가 다 먹겠다고 챙겨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다 버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랑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한 두 번이지 이러다가는 저희 배가 먼저 탈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유튜브 보고 따라한 거라서 제대로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남편과 겁에 질려서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이미 만찬 준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식탁에 놓인 음식들은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첫 입을 먹는 순간 속으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잡채는 당면이 떡처럼 서로 뭉쳐져 있었고 갈비찜은 간이 하나도 안 맞았더라고요. 된장찌개는 된장향이 거의 안 나서 맹탕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차마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가슴을 치며 말을 건네셨어요. 아니 내가 손이 좀 크잖니. 내가 너희 기다리면서 옆집에 조금 나눠줬는데 아이 글쎄 이건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특이한 입맛을 내가 맞춰줄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하더라. 그 사람들이 입맛이 이상한 거겠지? 어머니 이미 솔직한 평들을 듣고 오셨다니까 저도 가감없이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어머니 음식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한 것부터 천천히 배우시면 금방 늘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오래 요리하신 분이라 그런지 그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사실 그동안 힘들었어요. 뭐라고? 그깟 음식 잘해봤자 뭐하냐? 돈을 잘 벌어야지. 예, 나는 동창회에서 총무도 맡고 있고 거기서 여행 자금 모으고 있는 걸로 동창들 몰래 주식으로 몇 배나 불려서 뒷주머니 차고 있다. 이런 게 진짜 능력이지. 그 반찬 잘 만든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건강에 좋은 유기농만 생각해서 그런 거고 MSG 넣고 자극적으로 하면 누가 못하겠냐? 어머님, 저희 엄마도 MSG로 맛을 내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입소문이 나진 않았겠죠. 그래도 저희 엄마 식당은 건강하게 맛있다고 유명한 거예요. 이도 그래서 공부하던 시절에 계속 방문했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솔직한 평가를 받고 왔다고 하니 남편도 장난하듯이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실대로 맛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단박에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하는 음식을 깎아내리셨죠. 저는 저희 엄마 식당에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최대한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남편도 바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장모님 음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시어머니께 꾸준히 배우시다 보면 그 감각이 느껴지실 거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같이 말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엄청 못마땅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 시어머니도 우리 친정엄마가 만들어 보내주시는 반찬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어찌나 맛있게 드시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시아버지 관뚜껑 열어서 한 입 먹여주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음식을 걸고 넘어지는 게 의도가 빤히 보여서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남편의 반응에 상처받으신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상해서 벌인 해프닝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께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자기 회사 후배들과 단체로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우리 친정 식당을 단체 예약으로 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메뉴까지 백숙으로 특별히 지정하면서 신경을 썼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엔 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주도하는 분이시긴 했지만 이렇게 저희 친정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직접 나서실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솔직히 이름 좀 날리셨다고 하니까 더 고급스러운 식당 빌려서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사돈이라서 우리 식당에 예약을 해주신 거잖니. 내가 너 부끄럽지 않게 잘 준비해야겠다.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하신 거예요? 저한테도 어떤 말이 없으셨는데 그렇게 신경 써주셨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엄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날 저도 갈게요. 우리 같이 준비해요. 그렇게 지원 사격 와준다니까 든든하네. 우리 딸 모녀가 힘을 합쳐서 너희 시어머니 든든하게 길을 살려주자 그럼. 이런 게 다 가족인 거 아니겠어? 너희 시어머니도 그래서 더 믿고 우리 가게에 부탁하셨을 거야.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메뉴를 점검하며 준비 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음식 장사로 많은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아온 우리 엄마지만 사돈이 예약한 단체 손님이 올 거라고 하니 떨리셨는지 좀 더 맛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더라고요. 저랑 아빠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쉬지 않으며 요리를 하고 이웃 가게들에도 나눠주면서 맛 평가를 부탁했죠. 그리고 혹시나 촌스러워 보이고 실수가 생길까봐 테이블 세팅도 하나하나 직접 살피고 챙겼어요. 함께 준비하는 동안 엄마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께 따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당일에 식사하시러 오면 만나겠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왜 연락했는지 단박에 알아채셨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호탕하신 목소리로 어깨를 으쓱거리시는 것 같았죠. 내가 이번에 아직도 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후배들 데리고 가는데 네 엄마 손맛 한번 보면 다들 단골이 될 거야. 그러면 회식도 자주 거기서 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나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너도 알아야 해. 내가 괜히 은퇴하고도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게 아니라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알고 계시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저희 친정 생각해 주셔서 저 감동받았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신경 써서 자리 마련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백숙도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사돈 챙기는데 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네 친정 식당도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어?
앞으로도 어디 소개할 때 네 엄마 식당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정성 좀 들여봐라. 친정에 도움이 될 기회가 생긴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신경 써주신 게 고마워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잘난 척하면서 거들먹거리시는 것도 하나도 얄밉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시어머니가 워낙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후배들이 기대에 부풀어 방문했다가 오히려 실망하면 어쩌나 싶기는 했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제가 손을 모아서 공들여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약속된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식당에 도착해 상황을 점검했어요. 온 가족이 모두 분주하게 단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이틀 동안 휴무를 걸어두고 다른 손님들은 받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엄마가 끓인 삼계탕은 제가 한 입 먹어봐도 국물이 깊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서 모두들 어리둥절해지기 시작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예약 시간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조심스레 물어보셨고 저도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시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셨을까 싶어 조심스레 기다려봤죠. 모두가 초조하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님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백숙을 비롯한 모든 준비된 음식을 폐기해야만 했어요. 식당의 원칙상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이틀은 장사를 아예 접고 준비를 했던 터라 피해 금액을 계산해 보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제 앞이라서 시어머니를 대놓고 흉보시지는 않았지만 표정에서 실망스럽고 속상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셨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정성을 들여 준비하셨는지 직접 다 봐왔으니까요. 참다 못한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겨서 연락도 못 하셨나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목격한 광경은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오이팩을 붙이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왔냐면서 여유를 만끽하는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예약하셨던 거 잊으신 거 아니죠? 어머님도 그렇고 후배분들도 단 한 분도 저희 식당에 안 오셨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리 취소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이렇게 노쇼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손님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거지. 그런 걸로 이렇게 화내는 게 너 말이 되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너는 식당 딸로 몇 년을 살아왔는데도 손님이 왕이라는 것도 몰라? 어디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응?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 만들 테니까 안 싸돈한테 너무 상심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해라. 어머님이 단체 예약하셔서 저희는 장사도 접고 음식 준비 다 했는데 사전에 말씀이라도 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저희도 대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손해본 게 있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능력 좋으시다고 자랑하셨죠. 그러면 투자해서 챙긴 돈으로 오늘 예약 금액은 돌려주세요.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내가 왜 줘야 하니? 내가 너희 식당에 단체 예약까지 넣어줬으면 그걸로도 감사한 일이지. 내가 일부러 취소했냐? 어? 너희 친정에서 좀 손해가 났다고 해도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장사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안사돈한테 잘 말씀드리기나 해라. 결국 저랑 시어머니는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무척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대신 예약 금액을 치르겠다고 말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예뻐하시기 때문에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괜찮지 않고 속상하실 친정 부모님 마음을 알아서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 식당에 다시 예약하겠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노쇼를 저질러서 업장에 피해를 입혔으면 이제 예약 못할 각오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음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친정 식당에 예약을 못하는 걸 눈에 띄게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오며 목소리부터 살갑게 하시고 저를 예쁜이라고 불러가면서 회유하셨지만 이미 다쳐버린 제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편을 통해 친정 식당에 예약이 가능하게 해보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 네가 한 번만 엄마 대신 네 처가에 부탁 좀 해봐. 니네 장인정모가 너 좀 예뻐하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자리 만든다니까. 너도 네 장모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잖아. 아유, 그러니까 내 친구들 좀 데려가 보자. 어? 어머니, 저도 장모님 음식 맛있는 거 잘 알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식당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아세요? 저 정말 장인 장모님 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웠어요.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고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너까지 이러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니? 사돈 식당에 손님 많이 데려가면 장사해도 좋은 거잖아. 아, 너희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는 거다. 배포를 크게 쓸 줄 알아야지. 그거는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장모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도 장모님께 사과하지 않으셨는데 마음이 풀리셨겠어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 부탁 들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일로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는 설득하려다 결국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통화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화가 난 듯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집착에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그 후로는 저에게도 전화가 없었고 남편도 별말 없어서 이제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다행스럽게 엄마와 아빠는 꼭 단체 예약이 아니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기에 노쇼로 인한 상심은 오래 가지 않았고 저도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또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며 정말 기뻐하시는 목소리였죠. 엄마는 이번에야말로 손님들이 오면 최선을 다해 솜씨를 발휘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의 식지 않는 열정에 덩달아 기대가 되고 응원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 예약 당일에 아빠에게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 네 시엄마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글쎄 예약할 때 받았던 전화는 사돈 목소리가 아니고 예약자 이름도 달라서 예상을 못했거든. 그런데 사돈이 자기 친구 시켜서 우리 식당에 예약한 꼴이었어. 지금 사돈네 동창회를 우리 식당에서 한다. 네?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극구 반대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면 안 먹힐까 봐 친구 시켰나 봐요. 그래서요, 아빠? 또 노쇼한 건 아니죠? 예약대로 온 건 맞아요? 전부 와 있기는 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돈이 마치 본인이 식당 사장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것저것 서비스 달라면서 요구도 하는 중이라 네 엄마가 곤란해하고 있다. 지금도 네 엄마 정신없어서 내가 서빙하다가 잠깐 전화한 거야. 너도 알잖니. 단체 손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자기 친구 시켜서 예약까지 하고 세상에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우리 엄마 식당에 집착해가면서 잔머리까지 굴리는 신보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식당에 손해를 입혔으니 이제 받을 수 없다고 한 건데도 밀어붙이니까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오셨다면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말았겠지만 동창들까지 단체 손님으로 몰려와 있는 상황이라 엄마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더 난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요. 임신 준비 때문에 중요한 클리닉 예약을 걸어둔 상태라 마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클리닉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가 좋으니
임신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주셨는데도 마냥 기쁘지가 않았던 거 있죠. 이번에는 과연 시어머니가 음식값을 제대로 계산하셨을까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고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게 들리더군요. 네 엄마가 다쳐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어. 안 싸돈 그년이 글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더라. 음식값이 과잉 청구된 거 아니냐면서 네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더니 네 엄마가 음식 하나하나 다 세어가면서 맞게 청구한 거라고 알려주니까 깎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술까지 먹어서 흥분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식당 물건도 막 부수고 그거 막다가 네 엄마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어. 네? 아빠, 엄마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빠는요? 아빠는 괜찮으시고요? 이거 안 되겠네요. 이제는 참지 마세요. 괜히 저 때문에 사돈이랑 사이 나빠질까 봐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엄마 아빠도 피해보지 않게 선 그어도 돼요. 엄마 아빠 피해보시는 게 더 마음 아프니까요. 아빠, 엄마 좀 바꿔주세요. 손목이 아파서 당분간 나을 때까지 요리도 못하게 생기고 아유 네 시엄마 년이랑 엮이면 내가 피해가 막심해. 그 사돈이라 여태까지 참아줬지만 이제는 나도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거다. 또 식당에 얼씬거리면 소금 뿌리고 제대로 쪽을 줘서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어 아주. 분노하시는 엄마의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참을성이 강한 엄마가 이 정도로 화를 내신다는 건 정말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우선 회복이 우선이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제가 할 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임신을 준비하는 딸이 평안하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치신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원인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니까 분노를 걷잡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폭행과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해주었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직 술에서 깨어나지 못했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무슨 사돈끼리 고소를 하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예민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식당에 피해를 준 건 분명한 사실이니 더 이상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셨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 노쇼 사건으로 인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사고를 쳐버린 시어머니 소식에 크게 분노하더라고요.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면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했어요. 정말 이건 도를 넘은 거라면서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꽉 쥐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조금 놀랐지만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서는 걸 보니 조금 든든하기도 했어요. 이 사단이 난 와중에 남편의 성정이 시어머니를 닮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얼마 후 돌아와서 제게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장모님 크게 다치셔서 당분간 요리를 할 수 없을 지경이래요. 우리 와이프가 폭행이랑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이미 변호사랑 상담까지 마쳤어요.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합의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돈 없다. 합의금이라니 그쪽에서 얼마를 부를 줄 알고 준비를 하자는 거야. 내 주머니 탈탈 털어봐라. 사돈한테 줄 배춧잎 한 장 나오나 보라고. 지금 고집 부리실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동창회 여행자금 삥땅 쳐서 큰돈 벌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와이프도 어머니가 자랑하시는 걸 같이 들었는데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사돈끼리 고소는 피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머니, 제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계속해서 설득하니까 결국 고소당하기는 싫었나 보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합의금을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상황을 들려주면서 몹시 착잡해하고 정 떨어진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동창 여행자금 계좌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출금해 주식 투자한 내역을 제게 건네줬어요. 남편은 장인 장모님이 마음의 상처를 얻은 걸로 모자라서 장모님이 손목까지 다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역을 무기로 쓰라면서 시어머니의 동창들에게 알려줘도 상관없댔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 내려서 처리한다고 해도 본인은 딸을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했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도 억하심정에 치달아 있었고 당연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의 죄를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정말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번뇌에 휩싸였을지 마음이 쓰였어요. 당신 나한테 이 내역을 전해주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나한테는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당신에게는 어머니시잖아. 나야 당신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봐주니까 고맙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힘들기는 하지. 그런데 어머니가 장모님께 사과 한마디 못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 합의금을 줬으면 됐지 왜 내가 고개까지 숙여야 하냐고 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당신도 어머님께 실망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도 쉽지 않은 판단 해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 아빠가 지난번 노쇼 때도 정말 화가 나셨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참으셨던 것 같아. 장인 장모님이 그런 분들이신 걸 알아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멋대로 구는 습관을 끊고 남의 돈 함부로 쓰는 행동도 멈추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어머니를 멈추 세우려면 더 큰 일을 벌이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일을 곱씹었어요. 남편마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건네준 증거를 손에 쥐고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이 열린 장소를 찾아갔어요. 솔직히 가는 내내 여장부 같은 시어머니를 상대할 생각에 긴장됐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눈을 맞추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여행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동창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안 그래도 그날 술에 취해 난동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많이 놀란 것 같았는데 그간의 긴 세월을 함께 해온 정이 있으니 차마 뭐라고 못한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제 폭로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의 동창들도 발끈한 것 같았어요. 아이 뭐라고? 우리 여행 자금에 손을 댔다고?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꺼내가서 주식 투자를 하고 이익까지 봤으면서 입을 싹 닫고 있었다 이거야? 아니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다 둔 건데? 전부 타내나? 응? 이익 본 것까지 다 토해내라고. 아니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줄도 모르고 총무라고 찰석같이 믿고 있었네. 야야 너 주둥이가 달려있으면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아유 돈 못 줘.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나도 망했는데 뭔 이익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다 지나간 얘기라고. 한번 이익 봐서 이거다 싶어서 더 크게 넣었다가 손실 나서 작살났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잘해서 이익 봤던 건데 뭔 너네한테 토해라는 건데? 제가 남편에게 받아 준비해간 자료가 나오니 시어머니는 발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창들의 원성을 그대로 받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자기도 망했다고 낙담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걸 처음 봐서 놀랐어요.
손실까지 입었다고 하니까 동창들은 더 크게 분노해서 얼마나 날린 거냐고 난리가 났고요. 동창회 여행 자금은 거의 7천에서 8천 정도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1,350만 원 남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동창들을 향해 시어머니로부터 친정식당이 피해를 크게 봤는데 돈 던져주고 이거 먹고 땡이라는 식이라 사과도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라는 것도 알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동창들은 이게 사람이냐면서 치를 떨었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허공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에 대해 응당 이 정도 값은 치러야 한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결국 동창들에게 단체로 고소를 당했어요. 변제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 했으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겠죠.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손절까지 당한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늘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어디 갔는지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 모든 결과가 결국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게다가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바깥 일만 하시느라 남편과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데 이제라도 정년 퇴직하시고 어머니 노릇을 해주실 줄 알았건만 이번 일로 완전히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너무 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동창들에게 손절당하고 아들인 남편까지 절연하겠다고 하니 이제야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너무 늦은 사과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동창들과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뿐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제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떠올리니 이런 늦장 사과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진작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걷어차고 이제 와서 이러냐며 칼같이 자르니까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연락해 사과했더라고요. 사돈, 안 사돈,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면 다야? 당신도 손목 한번 부러뜨리고 와서 다시 사과를 하시든가요. 제가 뭐 당신이 정말 대단하기라고 해서 참았는 줄 알아요? 우리 딸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니까 얼굴 붉힐 일을 피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조차도 할 줄 몰랐으니까 우리 사위한테 어머니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거겠죠? 같은 애미로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제 아들이 이제 저를 보지 않겠다는데 그것만 좀 거둬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은혜를 갖고 용서를 구할게요. 당신이 뭐 이름 한번 날리면서 살았다던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엮이기가 싫어서 당신을 참아줄 뿐이라고요. 그렇게 동창들이랑 아들까지 다 잃고 나서야 후회가 되신다니 정말 늦었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요? 평생을 그렇게 아나무인이었을 텐데 저는 못 믿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고도 시원하게 할 말 다 하신 뒤에 전화를 끊어버리셨대요. 학을 뗀다면서 연락처까지 차단하셨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는 늘 정기 많은 분들이셨지만 이번 일로 인해 그마저도 한계를 느끼신 듯 했어요. 사실 저도 맘 같아서는 시어머니를 영업방해와 재물 손괴로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남편은 무슨 잘못인가 싶어서 결국 남편 보고 고소는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엄마는 손목을 무사히 회복하신 후에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쉬셔도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를 보니 걱정은 날아가고 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엄마의 열정에 감동하게 됐죠. 딸이라고 해서 엄마에게 쉬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상황이 진정되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더군요. 여보, 나 솔직히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저지른 일로 당신과 장모님, 장인어른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잖아. 내가 과연 어떻게 당신과 장인 장모님께 보답해드려야 할지 그냥 당신의 의견에 따를게. 부담 갖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당신도 최선을 다했잖아.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나는 당신이 어머니와 완전히 절연할 정도로 단호하게 행동한 걸 보고 이미 충분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막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파. 남편이 자책하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난동부린 게 왜 남편의 잘못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남편과 헤어지는 건 전혀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희 둘이 잘 살아야 우리도 행복한 거고 우리 사위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걸 어떻게 잃겠냐고 말씀하시며 남편을 안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께 아들처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친정 식당에 가서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쭤보고 주저없이 나서서 열심히 거들고 있죠.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한동안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제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더 단단하고 돈독해진 가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거나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때로는 삶이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워가며 성장해 나가잖아요. 앞으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